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0월 13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인데 오늘은 제가 미국 주식시장을 간단하게,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반등을 했어요. 어제는 반등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미국이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지면서 이제 진짜 미국이 하락장으로 가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를 보도록 할게요. 결국에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리고 이 주식시장으로 지금 이제까지 보면 미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호황을 누렸습니다. 올해 이제 호황을 누렸는데 이 호황을 누렸던 미국 주식시장의 돈이 과연 그러면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전 살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제 미국 주시장이 더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을 이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선 보시면 이 다우존스예요. 다우존스 차트고, 이거는 이제 85년도부터 현재까지 주봉 차트고 로그가 적용이 된 차트입니다. 보시면 다우존스는 이 지금 제가 채널로 표시한 이 부분에서 이제 움직였는데, 물론 이 채널을 벗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을 벗어난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고평가되어 있는 영역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위치는 어떠냐? 현재는 이제 채널을 벗어난 위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평가되어 있는 자리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싸진 않다는 거예요. 주가 자체가 지금 현재. 나스닥 한번 볼게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86년도부터 현재까지 주봉이고 로그가 적용이 된 차트인데, 보시면 이때 이제 IT 버블 때 나스닥은 이제 엄청난 상승을 했고, 그리고 나스닥 IT 버블이 꺼지면서 이렇게 다시 채널로 복귀를 해서 채널 안에서 움직이다가 최근에 채널을 다시 벗어났습니다. 예, 일단은 이 그래프 두 개를 이제 살펴보면 지금 미국 다우존스와 나스닥 지수가 일단 싸지는 않다. 싸다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 채널 하단부에 이제 위치를 해 있어야 되는데 채널 상단부, 오히려 상단부를 이제 벗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싸진 않다. 일단 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럼 이 싸지 않은 이 미국 주가가, 미국의 주식에 들어가 있는 이 돈이 과연 이제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보통 이제 주식이 빠질 때 채권으로 가야 되거든요. 채권으로 가는데, 일단 미국 그냥 금리를 볼게요. 금리를 보면 금리가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이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초기에 금리를 정부에서 올릴 때는 금리를 올려도 기업들이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립니다. 시장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이 돼서 금리를 올려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경제 상태가 좋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죠. 인플레이션도 이 정도면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해 말에 한 차례 더, 그리고 내년에 지금 세 차례 금리를 이제 인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금리를 이제 지속적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 올라간 금리로 인해서 이걸 이제 버티지 못하는 기업들이 나옵니다. 기업들이 나오고, 지금 이미 세계의 신흥국들, 그리고 뭐 여러 나라들이 이미 그 환율, 그래서 외환에서 이제 강달러로 인해서 버티지 못하고 있는 나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나라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이런 경제 위기가 도미노 형식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미노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지난주에 보여줬던 이번 주에 보여줬던 미국 다우와 나스닥의 하락이 그게 이제 초기 어떤 징후를 나타내는 것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제 다우존스를 보시면 다우존스가 이제 급격히 하락했을 때를 한번 볼게요. 2008년도 이렇게 급격히 하락을 했죠. 다우존스가 2007년도 말까지 상승을 하고 2008년도 초부터 해서 이렇게 하락을 해서 금융 위기가 왔습니다. 이 금리 차트를 보면 2007년도까지 금리를 올리다가 정체가 되고 그 다음에 급격히 금리를 낮춥니다. 낮추는 이유는 뭐예요? 주가가 이제 빠지니까, 주가가 빠지니까 기업들이 이제 문제가 발생되면서 안 되겠다, 다시 경기를 부양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금리를 낮추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금리를 낮췄는데도, 충분히 낮췄는데도 말을 듣지 않자, 경제가 살아나지 않자, 이때는 거의 제로 금리에서 양적 완화까지 이제 실시를 한 거죠. 미국 같은 경우 이렇게 됐습니다. 2000년도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도도 보시면 나스닥을 한번 볼까요? 나스닥 2000년도 초반에 이렇게 IT 버블, 닷컴 버블이 나면서 버블이 꺼지죠. 버블이 꺼지면서 급격히 하락을 합니다. 급격히 하락을 하고 보시면 2000년도 초반에 하락을 하니까 다시 그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이렇게 낮추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릴 거라고 했잖아요. 내년도에도 금리를 올릴 거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물론 여기서 이와 같이 꺾이는 것처럼 보이면서 더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1년, 2년이 지나가면 언젠가는 이제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바로 금리 때문에 그래요. 금리를 지속적으로 이제 올리다 보면 그거의 그 올라간 금리를 못 버티는 기업들이 나오면서 이제 주식시장은 꺾이게 됩니다. 이제 기간의 문제인 거지. 이게 올해 말부터 이제 꺾이느냐, 아니면 내년도 내년도 이제 금리를 상승한다고 했으니까 금리 상승이 있은 이후부터 이제 꺾이느냐, 그 차이인 거지 꺾일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거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제가 이제 메이저라고 생각하고 FRB 아니면 그 FRB의 배후탈이 결국에 미국 이제 대형 금융기관들이기 때문에 그 메이저 세력들이 판을 어떻게 짤 것인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2017년도 말에 일단 암호화폐 시장을 한번 이렇게 상승을 시켰습니다. 상승을 시키고 한번 테스트를 한 거죠. 상승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이렇게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충분히 이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 같다 라고 해서 이제 그럼 우리 기관들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럼 기관들이 들어가는 기간을 2018년도로 잡은 거예요. 준비 기간을. 그래서 2017년도 말부터 2018년도 1년 동안 기관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끔 세팅하는 기간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그 세팅하는 기간 동안은 기관들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암호화폐로 이제 시장에 들어가기 전에 암호화폐 시장은 싸게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은 채널의 바닥까지, 밑으로 지금 현재 채널 바닥이 있잖아요. 채널 바닥까지 땡겨서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고 그 반대급부로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이런 주식시장은 최대로 땡겨놓는 거죠. 위로 땡겨놓고 이제 그러면 약간 크로스가 되면서 주식시장을 아래로 끌어당기고 채널 아래로 끌어당기고 반대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다시 채널 상단부로 올려주는 이 작업을 이제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고 하고, 만약에 이제 2019년도가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하면, 올해 연말부터 해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은 올해 지금 연말부터 꺾일 수가 있고, 현재 일단 지금 보시면 지금 이 자리 보시면 지금 쌍봉의 어떤 형태가 됐어요. 다우존스는. 그래서 물론 쌍봉하고 뭐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조심해야 되는,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차트의 모습이다. 그리고 차트 위치 자체도 고평가되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상황, 플러스 이제 금리까지 같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이제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금리의 이제 연계성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그럼 이제 비트코인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시장은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그 장기 채널 하단부에 일단 위치해 있는 상태고, 현재 있는 이 위치가 하단부에 위치해 있는 상태에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달러 차트 일봉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설명에 제가 이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작년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큰 상승을 했습니다.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죠. 큰 상승을 하고 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은 이 정도로 볼륨을 키울 수 있는 시장이다 라고 판단하고, 그럼 이제 암호화폐 시장으로 진입을 하자 라고 해서 그럼 세팅을 해야 되니까 준비 작업을 거친 거죠. 준비 작업을 거치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이렇게 눌러 놓습니다. 1년 동안 눌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이제 눌러 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에너지가 완전히 집중되고 에너지가 모여있는 상태죠. 지금 모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수렴이 끝나고 이제 발산을 해야 되는데, 발산을 한다고 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래로 발산하는 거는 쉽지 않다. 아래로 발산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발산을 한다면 위로 발산해야 된다. 위로 발산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2월달, 2월달 이 고점과 이 고점을 잇는 추세선을 그려보면 이 추세선에 이제 걸려서 맞고 이제 떨어진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삼각수렴을 벗어나지 않은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제 이 추세선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7월 기준으로 추세선을 그리면 위로 돌파했다가 아래로 꺾인 모습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2월 달부터 해서 넓게 보면, 크게 보면 아직까지 이 수렴이 지금 아직까지 이 공간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시간 봉이에요. 4시간 봉을 보시면 일단 이 추세선을 맞고 떨어집니다. 떨어지죠. 떨어지고 여기서 보시면 일종의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닥에서 죄송합니다.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집니다. 또 올라가다가 급락이 나오고 또 이 자리에서 박스 움직임, 그리고 또 이렇게 상승을 지지부진하게 하다가 또 급락이 나오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움직임,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모양이 점점 이제 계속 수렴하면서 작아지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가 응축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기간은 만약에 이 삼각 수렴의 꼭지점을 본다고 하면 위치는 이제 11월 초입니다. 11월 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는 이제 벡터 거래소 오픈도 있고, 연말로 갈수록 이제 뭐 ETF 승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어서 이제 그 안에 연말 11월 달이 되면서 방향은 충분히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미 세팅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기존 이제 대형 알트코인들 큰 뭐 변동이 없어서 넘어가고, 제가 이제 트론하고 리플만 비교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먼저 리플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리플은 보시면 4시간 봉입니다. 리플 비트 차트 4시간 봉인데요. 리플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큰 상승을 하고, 이때 이제 이 상승 추세를 훼손을 하죠. 훼손을 하면서 이렇게 하락 채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고, 제가 지난 저점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저점까지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하고 빠지는 중에 반등이 어제 나오고, 반등이 나왔는데 이제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이 저점 부분 보시면 이 저점에 0.000068 라인, 이 라인이 이제 저항으로 이제 작용되면서 장중에 돌파는 했었지만 안착하지 못하고 윗꼬리만 달고 다시 떨어진 상태다. 떨어진 상태. 일단 채널은 돌파를 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 위 박스로 넘어가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넘어가지 못한 상태고, 보시면 지금 전화가 와서 이따 받아도 되겠네요.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박스권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트론은 어떠냐? 트론을 설명드릴게요. 트론은 리플하고 이제 다른 점이 이건데, 트론은 트론 비트 차트 4시간 봉입니다. 트론 비트 차트 4시간 봉인데, 보시면 트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이탈을 했었습니다. 이탈했는데 바로 반등을 해서 추세선으로 복귀를 하죠. 그리고 큰 상승을 하고, 제가 이 눌러주는 지점에서 트론을 이제 1차 매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말씀드렸죠. 트론을 이때 말씀드렸었습니다.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다시 돌파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했고, 이제 반등을 하고
오히려 추세선 깼는데 다시 또 재차 반등해서 추세선 위로 올라와준 상황이에요. 그래서 트론하고 리플을 비교해서 보시면 확연히 이제 차이가 납니다. 리플은 추세가 꺾인 상태에서 이제 이 추세로 복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복귀를 못하고 박스 움직임인데 박스도 지금 또 한 단계 내려간 상태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리플은 시간이 다소 걸린다. 그래서 굳이 지금 리플을 급하게 이제 매수를 들어갈 필요는 없다. 리플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리플은 박스권 움직임이고 오히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트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사 하나 이제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닥터 둠이라고 2008년도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를 예측해서 이제 닥터 둠이라는 별명을 얻은 누리엘 루빈이 이제 뉴욕대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10월 12일 날 어제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비트코인은 스캠의 어머니다 악평을 했습니다. 인간 역사상 가장 과대 포장됐지만 유용하지 않은 기술. 예, 비트코인은 유용하지 않은 기술이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모든 사기의 어머니이자 아버지라고 악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2017년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시즌 사이 사람들이 나에게 암호화폐를 구매해야 하는지 물었다면서 특히 주식과 채권의 차이도 모르는 금융교육 수준이 낮은 이들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열광했다 라고 이제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그럼 어떤 사람이냐? 자, 이제 이 사람이 예전에 이제 트위터에 했던 걸 보면 이 사람이 이제 2013년도 4월 16일 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트코인은 이제 모든 사람이 금과 은에 이제 집중하는 동안에 비트코인은 오히려 이제 떨어졌다. 40% 떨어졌고 그리고 지금 현재 58달러 밑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13년도 4월 16일이에요. 2013년도 4월 16일이면 이때거든요. 이제 이때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비트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한 거예요. 12월달 2012년도부터 해서 12달러에서 뭐 260달러니까 거의 20배 이상 상승을 했죠. 상승을 하고 이 사람이 언제 얘기했냐? 2013년도 4월 이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왜냐면 보시면 이제 50달러가 깨졌죠. 잠깐 이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예, 상승을 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예, 이렇게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요. 물론 상승했다 물론 다시 크게 눌러줬지만 상승을 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그 아까 루비니 교수가 얘기했던 지점은 이 지점인 거예요. 이 지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거가 얼마나 지금 현재 최근에 이 사람이 스캠이라고 얘기한 게 얼마나 신뢰를 할 수 있느냐. 저는 신뢰할 필요가 거의 없다. 이 사람의 이런 발언은 신뢰할 필요가 거의 없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뉴욕대 교수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교수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의 영향력 있는 사람의 어떤 발언이 다 맞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다 맞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기존에 했던 얘기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그런 예측을 왜냐면 계속 하락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은 언제든지.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작년에도 이제 비트코인 하락할 거다 얘기해서 물론 맞췄지만 여기에서 비트코인이 다시 뭐 이와 같이 상승을 해 나간다고 하면 이걸 맞췄다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여기서 하락한다고 해서 이렇게 이 하락을 한다고 해서 다시 이렇게 상승한 부분을 이 사람이 맞췄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맞춘 게 아닌 거죠. 이건 물론 아까 얘기했던 거대로 2013년도 4월 달에 하락한다고 하고 야 그 이후에 다시 하락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잠깐은 단기적으로는 하락한 걸 맞췄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사람이 2008년도에 주식시장이 이제 붕괴될 거다 해서 주식시장이 빠졌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빠졌지만 다시 상승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크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상으로 2018년도 10월 13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